제가 지난 1부에서 김민재 선수의 와포드 이적설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2부는 미리 예고해두셨던 대로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이적설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바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토트넘 이적설이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축구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정리를 좀 하면 2020년 6월 에버튼에서 김민재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가디언의 보도가 나왔어요. 이 기사를 바탕으로 쓴 번역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이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기자가 그 기자예요. 데이비드 하이트너 기자거든요. 그때 6월에 그 기사를 처음 썼던,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자가 처음에 에버튼, 사우스햄튼 등에서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도했던 기자가 저한테 7월 중순 정도에 연락을 해서 지금 토트넘에서 영입이 거의 임박한 상태라고 자기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즉시 기사를 내보낼 수 있도록 저와 한 1시간 동안 통화로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 시기는 국내에 KBS에서 단독 보도했던, 그리고 유튜브로에서는 한준TV에서 보도했던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KBS와 한준 기자의 정보는 7월 15일에 나왔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2020년 7월 중순 이전에 김민재의 토트넘 이적설에 대해서 7월 중순 기준 그 이전에 토트넘과 EPL로부터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 7월 중순 이전의 이적 협의가 왜 무산됐느냐?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보. 나중에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추천해서 시작이 됐다. 손흥민 선수의 백업 차원에서 추진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주장들의 골자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레비 회장에게 직접 추천을 해서, 그래서 레비 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영입을 노렸다, 이런 식의 주장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정황을 봤을 때 왜 토트넘 김민재 이적설이 한순간에 사라졌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백업하고 싶었으면 더더욱 김민재 선수 영입을 노렸어야 된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고,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토트넘은 계속 센터백을 노리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 센터백이고, 실력으로 인해서 김민재 선수에 관심을 가졌던 적도 있고, 토트넘만 그런 게 아니라 EPL의 다른 클럽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토트넘 김민재 이적설은. 다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게다가 위와 같이 주장한 언론 중에는 7월 중순 이전, 그 전까지의 보도들이 다 사실이 무근이라면서 경쟁 언론사 혹은 경쟁 언론인이 근거 없는 보도를 한 것처럼 돌려서 비판한 언론사도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 7일 스포츠조선을 통해서 나왔던 한 인터뷰예요. 단독 인터뷰, 김민재 이적 협상 토트넘 대리인,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이 토트넘 공식 대리인이라고 이 인터뷰는 주장을 한 거죠. 김민재가 그동안 나왔던 이적설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다, 이런 제목으로 나온 기사였습니다. 기사만 나온 게 아니라 유튜브로도 나왔었죠. 이 인터뷰를 한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이 인터뷰는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인터뷰였어요. 손흥민 선수 팬들이 당장 항의를 했고요. 실제로 이 댓글입니다. 손흥민 선수 명성을 조회수에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댓글이 실제로 있었어요. 심지어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토트넘은 생각이 없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받게 됐죠. 당장 이 유튜브 영상 자체도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아요.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인터뷰였습니다. 이게 특히 그 인터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핵심 사항은 뭐였냐면, 그 인터뷰를 한 변호사가 토트넘의 김민재 협상의 공식 대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모두 팩트고 이게 가장 확실한 정보다. 지금 이걸 베이스로 두고 한 인터뷰였죠. 그런데 그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기사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팬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실제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분 신뢰가는 느낌이 없네요. 난 믿기지가 않는데. 근데 토트넘에서 유인장을 줬다면 토트넘에서 한 번도 경험 없는 변호사 회사에 김민재 선수 일을 위임했다는 건데, 이렇게 등등등등 많은 팬분들이 실제 당시에도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결국은
결국에는 실제로 팬들이 정말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된 사람이 맞냐 질문하는 지경까지 갔었어요. 아래 댓글입니다. 토트넘이 그 변호사 목소리를 법적으로 위임한 것도 사실인지 말해주세요 라고 한 팬도 있었고, 그 변호사 목사가 법적으로 위임됐다고 말해서 그냥 그 말을 듣고 믿어서 인터뷰를 한 건지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한 팬도 있었고, 위임장은 언제 공개하시나요? 없으신 건 아니실 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팬들의 반응에 대해서 당시 스포츠조선 기자의 답변이 뭐였냐면 그런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 후에 토트넘이 변호사에게 준 위임장을 확보했다라고도 했고, 그런데 그걸 공개하면 토트넘이 고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원하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댓글에서. 그런데 제가 정작 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요청을 드렸을 때는 제가 맨 처음에 카톡,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둘 다 답이 없어져서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이메일 확인하시고 일주일 넘도록 답변을 안 주셨어요. 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이 기자가 위임장을 확보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토트넘의 내부 고위 핵심 담당자가 저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여기 이 댓글 질문과 답변을 저한테 보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확인해 줄 수 있냐 저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토트넘 그 담당자의 말이 뭐냐면 그 맨데이트, 그 위임장은 doesn'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다. 이게 토트넘의 당시 답변이에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전부 다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책을 이미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현직 유럽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계신 김나나님이 쓰신 책이고 실제로 토트넘과 현재도 일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서 다시 한번 잠시 말씀드리면 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책, 초판, 이 책에서는 실명이 언급이 안 됐었다가 개정판에서 실명이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6월 얼마 안 됐죠. 최근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더 이 방송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는데, 자, 이분의 책에서 김민재 선수 당시 인터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당시 김민재 선수의 유럽 이적 협상을 구단 측 위임을 받아 협상했던 사람이라며 언론 인터뷰로 협상 과정을 공개해서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 구단과 정식 위임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외부 인터뷰 자체가 금지된다. 나는 해당 구단의 에이전트로 벌써 6년째 일하고 있지만 구단은 해당 선수권에 그런 위임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런 업계 상식과 맞지 않는 대리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선수가 입고 있다. 그 인터뷰에서도 김민재 영입 고려 이유는 손흥민이 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며 축구 전술과 맞지도 않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미 월드클래스급 성장 중인 김민재 선수가 포지션도 다른 선수를 백업하러 끼워 팔리는 선수인 양 부당하게 평가절하 당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이 에이전트 분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당시 축구 팬분들이 느끼셨고 지적하셨던 부분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죠. 토트넘하고 현재 일을 하고 계신 에이전트 두 분은 또 그런 위임장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했던 해당 기자는 위임장을 확보했다면서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요청했을 때는 일주일이 넘도록 답변이 없으십니다. 그 위임장은 이미 확보했다고 하셨고 그럼 이미 들고 계신 건데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확인용으로만 쓸 거고 이건 대중에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썼습니다. 그 위임장을 저한테 보여주시기만 했으면 이 방송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위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우 황당하다라고 토트넘에서 말해요. 토트넘과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는 구단은 그런 위임을 한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보도가 사실이면 사실 확인 요청을 묵살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 당시 인터뷰 내용을 하나씩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이 건은 토트넘, 김민재, 손흥민 이 셋 다 특히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아주 중요한 선수들이죠. 손흥민 선수는 주장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뛰면서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존재는 명백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에요. 한국 축구 팬들에게 있어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고 동시에 축구 팬들의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던 기사예요. 그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영상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인터뷰이가 변호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트랜스퍼 마켓 쪽은 전혀 안 해봤잖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적 협상을 전혀 안 해봤다는 사람한테 토트넘이 구단 공식 법률 대리인 위임장을 줬다. 그래서 실제로 토트넘은 생각이 있는 거냐? 라고 토트넘을 비판하는, 토트넘의 의문을 품는 축구 팬분들이 계셨죠, 당시에. 구단에서는 손흥민을 백업해줄 필요를 느끼는데 그 일환이 김민재 선수 영입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민재 선수 영입이 손흥민 선수를 백업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흥민 선수가 적극적으로 칭찬을 했고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이 일이 어디까지 왔을지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 당시 이 인터뷰에 대한 팬들의 반응입니다. 이건 김민재, 손흥민 두 선수 두 번 힘들게 하는 무리한 인터뷰네요. 손흥민 선수 들먹이지 마세요. 저분은 손 선수에게 확인을 한 건지 등등등 이런 의문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컨피덴셜리티가 있어서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래 내용은 컨피덴셜이 아닌지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토트넘에서 받아서 베이징에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면 토트넘에 강한 의지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인터뷰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 컨피덴셜이 아닌가요? 토트넘이 강한 의지가 있다, 김민재 선수에게. 이거 지금 이거를 협상이 다 끝난 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협상 과정을 말하는 것이 괜찮느냐라는 질문을 팬들이 하시기도 했지만 토트넘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대중에 공개돼도 좋다고 동의를 했나요? 이건 컨피덴셜리티에 안 걸리는 문제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토트넘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레비 회장 앞에서 손흥민 추천으로 진행된 인터뷰고 토트넘에 강한 의지도 있는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재계약했고 토트넘은 지금 계속 센터백을 영입 중인데 왜 갑자기 모든 이적설이 사라졌을까요? 제가 이 내용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기사 내용 자체가 손흥민 선수 이적설에 대해서 보도하던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기자를 돌려서 저격한 인터뷰라는 지적을 실제로 받았던 기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자가 해명 방송을 하기도 했어요. 이 인터뷰에서 중간에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러니까 7월 중순 전의 내용들은 다 사실 무근이다. 그 전까지 나온 내용들은 다 소설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해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잖아요. 7월 말에 위임장을 받았다는 분들이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아시고 그 7월 중순 내용 이전은 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신 것이며 이 인터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발언 중에 하나는 김 선수가 엉터리 뉴스 만든 사람에게 기자를 말하는 거죠. 연락을 해서 그런 거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거꾸로 그 기자가 그럼 진짜가 뭐든지 말을 해라라고 언론인들이 말을 했다. 발언하신 거를 이 기자는 그대로 그냥 영상으로 내보냈고 그게 전파가 돼서 그걸로 오해를 받아서 자기가 아니라고 해명한 기자가 있었죠. 오히려 반대로 이 인터뷰로 인해서 저격을 받은 다른 기자를 옹호하는 반응들이 더 많았어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기자 서열 정리하려고 이거 터뜨리는 느낌 나만 드나요? 이런 팬들의 반응도 있었고 저격할 거면 제대로 하시던가요? 그 기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지금 이거 인터뷰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 아니냐. 팬들의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터뷰인가? 이게 지금 김민재 선수를 위한 인터뷰인가? 이게 지금 손흥민 선수를 위한 인터뷰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축구 팬분들을 위한 인터뷰인가? 그 지금 축구 팬분들의 지금 답변이에요. 변호사와 목사 홍보용인 듯하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에게는. 자, 지금 이 인터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공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한국 축구팬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고 당사자 두 사람이 모두 해명을 거부했어요. 제가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주고 있어요. 이 3부작의 큰 주제는 언론이 이래도 되는가?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기자로서 공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모든 논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토트넘의 사실 확인하셨나요? 지금 이 모든 컨텐츠, 이 단독 기사, 이 유튜브 영상, 토트넘이 이
변호사에게만 공식 대리인 위임장을 줬다라는 전제로 그 모든 걸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그 전에 토트넘의 사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기자는 지금 5년째 토트넘 경기를 취재하고 있는 분이에요. 토트넘 경기를 거의 매 경기 가시면서 현장을 취재해서 돈을 버시는 분이죠. 그러니 이분은 토트넘에 언제든지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확인 없이 그런 논란이 되는 보도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토트넘에 물어봤습니다. 직접. 제가 이 방송하기 일주일 전에 재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기사를 쓴 기자를 포함해서 한 곳이라도 한국 언론에서 저 내용, 그 인터뷰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 확인을 한 언론이 있었나라고 물어봤어요. 토트넘 담당자님은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한테. 그 기자를 포함해서 누구도 토트넘에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는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무렵에 나왔던 기사들만 캡처한 거예요. 유튜브 대부분 스포츠 조선 기사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조선에서는 지금 이 소스를, 그러니까 이분이 위임장을 받은 공식 대리이다라는 그 전제로 수많은 기사를 내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실 확인을 하셨나요? 토트넘이 이 사람한테 위임장을 줬다라는 걸 전제로 수많은 기사, 유튜브를 만드실 동안 사실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토트넘은 안 했다고 했어요. 이걸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기자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한국 언론 모두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사안을 토트넘에게 한번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하는 것이 맞는지. 유튜브에서도 이거 똑같은 소스로 많이 배포하신 분도 있었죠. 근데 그 채널을 만드시는 분들께도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분들은 확인하셨나요?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이 말만 믿고 그냥 방송하신 건가요? 아무도 토트넘의 사실을 확인한 기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공식 대리인이라는 근거로 말한 위임장 사실입니까? 자, 지금 그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 무슨 인스트럭션을 줬다라는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대단히 많은 것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업무 협조를 해달라라는 인스트럭션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인스트럭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스트럭션이 있었냐 없었냐가 관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식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 소스로 수많은 정보를 만드신 거죠. 그게 맞을 거면은 그 위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구 팬분들이 질문한 것도 그거잖아요. 그 위임장이 있냐고. 그래서 그 기자는 그 위임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위임장을 확보했고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는데 토트넘 내부의 핵심 관계자 이 건에 대해서 가장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분과 현직 토트넘 에이전트는 똑같이 그런 위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임장이 정말 공식 대리인 위임장이 맞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유의 업무 협조 요청의 서류였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볼브가 된 거를 말하는 서류였다면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을 대중에 전파한 것은 아닌가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정황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토트넘 측 답변, 하나는 그 책, 또 하나의 정황인데 이것은. 이분이 스포츠조선과 인터뷰하신 그 변호사예요. 이분 본인 유튜브 채널도 있으신데 유튜브 만드시자마자 만든 첫 방송에서 전 토트넘 이적 협상 대리인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면서 방송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구단에서 이 영상을 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 그래요. 이분이 대리인 것이 사실이면 사실을 말한 영상을 삭제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면 그 정황은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겠죠. 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구단에서 저런 내용을 언급해도 된다라는 동의가 없거나 제 의견이고 제 추측입니다만 이런 정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황을 갖고 저는 사실 확인 요청을 했는데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이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단히 논란이 됐던 기사고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기사의 내용을 내보내시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를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이 기자분이 후토크라는 걸 하면서 자기가 직접 해명을 하셨어요. 이 Q&A 보시면 8분 55초 부분에 김민재 선수가 전화했던 기자는 누구냐? 이렇게 축구 팬분이 여쭤보세요. 어떤 기자가 저렇게 김민재에게 무리하게 전화를 해서 괴롭혔냐? 자, 그 부분에 대한 이 기자분의 답변이에요. 그 부분은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워딩만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시던데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 발언으로 실제로 의심을 받고 비판까지 받고 해명 방송까지 한 기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자는 비슷한 주제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기자입니다. 같은 김민재 선수 이적설을 경쟁 관계에 있어서 보도하던 기자예요.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내보내놓고 유튜브 방송에 내보내놓고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부분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자가 저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사실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저는 모릅니다 이러면서 내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분. 그다음에 또 팬분들의 질문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선수를 좋은 선수라고 말한 게 어떻게 적극 추천한 걸로 둔갑할 수가 있나요? 후토크 중에 라이브 채팅으로 팬분들이 물어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적극 추천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해들은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전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컨펌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가 말한 걸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을 보면 사실 확인 없이 변호사분의 말만 듣고 이렇게 지금 기사 유튜브를 쓰고 만드셨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정리할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인터뷰의 내용 중 중요한 사실관계, 그 대리인 위임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책이 지금 한국 전국에서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책에 배포가 돼 있어요. 이미 대중에 부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그리고 자 여러분 토트넘은 어떤 팀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도 토트넘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6년째 뛰고 있는 팀이고 토트넘이 한국 축구 팬분들이 한국 언론에 되게 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기도 해요. 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 병역 혜택을 위해서 차출에 동의해준 팀이죠. 포체티노 감독이었죠, 그죠? 그거 없었으면 못 받았을 거예요. 토트넘이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부한 팀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토트넘은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 동의해줘서 결국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데 기여했죠, 토트넘이.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축구 팬분들은 모르실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 언론의 취재 지원 엄청나게 해줍니다, 토트넘이. 정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토트넘 새 신축 구장 오픈 첫 경기 이런 거 전 세계 언론에서 취재하려고 하잖아요. 한국 언론들 신청한 언론 대부분 다 들여보내줬어요. 이게 쉬운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취재진의 지원 엄청나게 해줍니다. 지금 그런 토트넘에 대해서 그 현장을 5년째 취재하는 기자 5년째 취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자시고 그분이 쓰신 논란의 기사로 인해서 수많은 팬들이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걸 부정하는 책도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게 많아 보이고 정작 사실 확인 요청을 하자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계속 여쭤보잖아요. 저는 지금 1편 와포드 편, 지금 2편 토트넘 편에서 제가 계속 질문 드린 거 이거예요. 김민재, 토트넘, 손흥민이 연관된 보도에 사실 확인도 없이 제대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한쪽 말만 듣고 변호사 분 말만 듣고 지금 쓴 걸로 보여요. 지금 정황상 제가 오늘 보내드린 모든 정황상 보도하는 언론 그리고 그에 대한 일말의 문제 제기도 없이 재가공하는 매체들 그 정보 재가공한 매체분들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나요? 이게 사실일지?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떨지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재가공해서 뭐 하셨어요? 돈 버셨잖아요. 유튜브에 영상 만드셔서. 조회수 올리고 구독자 수 늘리고 돈 버셨잖아요. 돈 버는 행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세요? 사실 확인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축구 언론분들, 축구 팬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지금 이게 한국 축구 언론의 현주소 아닙니까? 아무 사실 확인 없이 그냥 단독이라면서 기사 쓰고 유튜브에 내보내는 거 이게 한국 축구 언론의 현주소 아닌가요? 부정하실 수 있나요? 언론이 그래도 됩니까? 제가 이 질문하는 게 잘못됐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 아닌가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언론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언론이 답을 안 할 거면 전 축구 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 게 괜찮고 여러분 그런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실 수 있나요? 보실 수 있나요? 그런 언론의 보도를 계속 보고 싶으신가요? 언론이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제가 3부작 거창하지만 제일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에 수차례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한 그 해당 기사를 보도하시는 기자분, 그 혹은 그 매체, 그 기자가 분이 답변을 못 주실 거면 그 매체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신 그 축구 팬분들께 본 방송에서 밝힌 사실관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자로서 공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이 방송 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차례 개인적으로 별개로 사실 확인 요청했을 때 저에게 답변을 주셨으면 이 방송 안 나왔을 거예요. 답변을 왜 안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겠다라고 고언까지 하신 분이, 기자분이 본인 기사에 대한 의혹이 문제 제기가 대중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실관계 요청은 묵살한다. 그게 괜찮은 건지 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3부 방송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비슷한 주제로 갈 거고 3부 방송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방송에 대해서 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고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과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